안녕하세요, 학진입니다. 락앤락 홈페이지를 받고 ESG 경영지표도 받고 재무제표도 받고 주석도 받고 이제 네이버 금융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해볼게. 자, 2022년 12월 29일 기준 6,200원. 오늘 또 떨어졌네.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지노? 오늘 겁나 떨어져. 시총 3,100억 5천만 주, 외국인은 77%, 동일업종 PR은 15배인데 얘들은 한 37배 정도 돼. 지금 버는 거에 비해서. 2018년, 17년 12월에 전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우하향을 걸었네. 야, 재무를 봤을 때는 매출은 우상향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썩 잘 나오지 않아. 영업이익이 부채나 이런 건 작은데 영업이익이 썩 잘 나오지 않아. 포트폴리오도 괜찮은데 신기하네. 자, 뉴스를 한번 볼까? 뉴스 인수금융연장 3,200억 인수금융 최장 3년 만기 연장 합의 대주단 80% 할인 안성 아울렛 창고 대개방 최대 80% 할인되는 걸 창고에서 풀었다는 소리네. 자, 텀블러와 즐기는 얘들이 그러니까 이 락앤락이 우리 처음에 공부해서 알겠지만 이게 네 가지야. 포트폴리오가 네 가지. 처음에는 이런 이게 밥그릇, 식품 보관용기, 식품 보관용기가 30%밖에 안 돼. 그리고 이런 거 식품 그러고 베베레지 웨어하는 이런 거 뭐 텀블러나 이런 게 28% 돼. 그리고 이런 거 그리고 소형 가전이 17%, 그리고 뭐 후라이팬이나 이런 게 10%. 그러니까 네 가지 포트폴리오를 얘들이 굴리니까 락앤락은 그냥 주방 뚜껑 닫는 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고 이 브랜드는 브랜드 가치에 중점을 줘야 되는데 브랜드라는 게 뭐고 메이커잖아. 메이커. 신뢰도 어릴 때부터 뭐고 바나나 우유 하면 뭐고 그냥 바나나 우유인기라 빙그레는 모르겠고 일단 바나나 우유 단지 우유는 그냥 바나나인 게 바나나. 껌은 롯데고 짜증나네 롯데. 그런 거지. 뭐 속옷 지금 유니클로 별로지만 이미지가 별로지만 속옷 하면 그거 뭐고 에어리즘 딱 나오고 맞지. 그리고 히트텍 이런 거 그냥 바로 떠오르는 고유명사처럼 이거 그냥 반찬통 락앤락통 그냥 딱딱 닿는 거 락앤락통 떠오른다니까. 그러니까 락앤락이라는 거는 브랜드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 비싸게 받아도 되고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더 고급적인 차별화된 전략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시장이나 다이소에 가봐라. 이게 비슷한 거 얼마나 많노. 이런 비슷한 거. 그건 싼 데는 그런 거 쓸 수 있지만 조금 비싼 집, 조금 있는 집, 조금 사는 집에는 싼 물건들 안 쓴다니까. 의외로. 있는 뭐 이왕 한 개를 사더라도 조금 더 비싼 한 30%더 비싸든지 40%더 비싸더라도 조금 고급스러운 거, 조금 이제 메이커 있는 브랜드 있는 걸 사지. 그러니까 베트남 인구, 중국 인구, 인도네시아 인구, 메이커 있는 우리나라 부자들보다 우리나라 총 인구보다 중국 부자들이 더 많겠지, 맞지? 그런 것처럼 걔네들의 시장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야. 남미, 저쪽 어디고, 미국, 유럽 이런 쪽으로도 락앤락 이런 걸 디자인 괜찮은 거 이런 것들은 쓴다니까. 이게 아시아 쪽에 그렇게 유명하다 이러면서 맞지? 요런 브랜드로서 나가다 보니까 뭐 80% 세일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요거마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LG전자 출신 이런 거 데리고 와가지고 가전제품 소형 가전 들어갔고 디자인 센터 만들어서 디자인 상을 막 그랜드 슬램도 받은 것도 있고 텀블러도 디자인 신기한 거, 그리고 쿡 요리 기구 궁중 요리 펜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디자인 상 받고, 디자인 상 받았다는 거는 조금 참신하다 참하다라는 거죠, 맞지? 자, 그런 상태. 야, 그런데 주가는 안 오른단 말이지. 자, 월봉을 봤어도 지금 2020 언제고? 2021년 5월부터 지금까지 우하향 중이다. 21년 5월부터 지금까지 17개월 맞나? 17개월째 하락이다. 야, 코나이도 그렇지. 짜증난다 맞지? 야, 코로나 때보다 더하다. 코로나 팬데믹 3월 아이가. 코로나 팬데믹 때 9천원가 했는데 그때보다 더 떨어졌다. 안타깝다. 맞지? 그래도 어떡하겠노 주주들은. 근데 지금 가격이 비싸. 뭐냐고 왜 그러냐고. 자 봐봐. 비싸다니까. 잠깐만 요거 기업 종합정보에서 종목 분석 바로 들어가 보자. 보면은 매출 나오는데
전 연간 매출에 4천억, 4,300, 4,800, 5천억, 5,400 우상향 중이잖아, 맞지? 요번 분기를 보더라도 봐봐. 1분기, 2분기, 3분기, 22년 1,300억, 1,000억, 1,400억이면 1,000억, 1,000억, 1,000억이면 4천억 넘어가잖아, 맞지? 뒤에 3, 1, 4, 7, 한 또 1,000억 되면 한 5천억 정도 된단 말이야. 못해도 20년 매출이나 21년 매출 간당간당 할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단 말이지. 자, 매출 우상향,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 맞지? 4천억일 때 500억이고 4,800억일 때 200억이고 5천억일 때 200억이고 5,400억일 때 300억이고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영업이익을 올리려 그러면은 원가를 낮추든지 원가율은 얘들 한 60% 정도밖에 안 돼. 58%. 판관비가 얘들이 고정비잖아. 판관비는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창고비, 전기세 뭐 이런 거 다 판관비잖아. 판매할 때 들어. 그게 얘들이 한 1,500억 정도 나가가지고 그게 한 또 한 40% 정도, 40% 넘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이 지금보다 더 빵 뛰면은 2배 이상 뛰면은 2배 이상 뛸 수는 없겠지만 팡 뛰면은 세계적인 트렌드 이렇게 히트 상품 나오면서 뛰면은 조금 나을랑강. 지금은 영업이익이 조금 원가도 올라가고 물류비도 올라가고 막 이런 가운데서는 수지가 안 나오네, 맞지? 20년, 21년, 22년까지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2분기에는 마이너스, 1분기에는 60억, 3분기에는 3억이야, 3억. 돈이 안 된다 소리지. 막상 뛰니까 돈이 안. 그래서 요번에 이제 판매비, 관리비 들어가는 비용을 빼보니까 어디에서 돈을 제일 많이 썼는지 보니 판매비, 관리비 잠깐만 기다려봐. 자, 여기 있다. 판관비에 증가됐는 게 판매비, 관리비 제일 증가 보니 인건비도 올랐지만 퇴직급여 이런 거 뭐 복리후생비도 올랐지만 제일 많이 올랐는 게 광고 선전비가 2배 가까이 돼서 광고비에 판관비를 쏟아붓단 말이지. 한 60억 정도. 작년에 1,400억에서 1,500억이 60억 넣었으면 1,460억에서 1,500억 됐으면 작년 대비 판관비가 증가했다고 보기도 힘든 광고비에 집중했다고 보면 되겠지, 맞지? 광고비에 집중하고 나머지 막 판매 촉진비 한 20억 정도 증가하고 까먹은 좀 줄어드는 거는 판매 수수료가 줄어들었고 한 50억. 판매 수수료 판매할 때 그러니까 덜 팔렸단 말인가? 판매 수수료가 줄었다는 거는 맞죠? 이게 증가돼야 되는데 맞지? 그런 게 있다. 광고비는 증가, 광고에 돈을 썼고 광고는 미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니까 돈을 썼고 판매 수수료는 덜 팔려서 수수료는 덜 냈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다, 맞지? 요런 상태. 그리고 원가 플러스 판관비를 보더라도 재고를 요번에는 작년 이맘때는 재고를 650억 썼는데 요번에는 있는 재고 중에 170억치만 썼고 사는 데는 1900억 썼다. 원재료, 종업원 급여 뭐 30억 정도 증가했고 나머지는 별 차이 없고 요게 또 기타 비용에서 650억 나가는 게 740억 증가했고 판매 수수료는 감소. 이렇게 판매 수수료 그러니까 판매된 게 적어가서 수수료가 적은 거지, 맞지? 판매 수수료가 증가됐다는 거는 많이 팔렸다는 소리인데 덜 팔렸다는 소리도 맞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돈벌이가 잘 안 된다는 소리지. 잘 안 팔리고 잘 팔라고 광고는 하고 있다. 막 부지런히 뭔 하고 있다. 매출은 뭐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다. 우상향 잘 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돈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맞지? 자본은 6,300억에서 6,900억. 자본금이 275억에서 275억 변동 없고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자 발생 부채가 이게 단위가 300억, 200억. 단기 차입금 7억이고 장기 차입금 7억이고 하던데 내가 잘못 봤나? 재무제표를 봤을 땐 7억이던데 하여튼 이자 발생 부채가 300억이면 300억에 이자 내봐야 얼마 되겠나 맞지? 7천만 원. 이자 비용이 7천만 원 정도 나가더라. 7천만 원. 이자 비용이 7천만 원 정도 나간다고. 이 이자 비용이. 자, 봐봐. 재물 또 보여줘야 되겠네. 이자 비용이 자, 어디노? 자, 보면 손익계산서 보면 금융 수익이 700 이건 그거다. 이거는 그거네. 연결을 봐야 되는데 연결. 그렇지. 연결 됐다. 자, 금융 수익이 32억, 금융 비용이 7억. 금융 비용이라고 모르고 이자 내는 거 이런 것들 7억. 그러니까 얘들의 부채율이 15%다 보니까 그 돈을 은행에서 빌린 게 15%밖에 안 된단 말이야. 자본 대비 부채 나누기 자본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금융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수익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자 발생 부채, 이자 내는 수익 그 부채가 235억밖에 안 된다. 235억 알긴 하여튼 이렇게 돼 있네. 요 나와 있는 거는 분기로 볼까? 자, 이자 발생 부채. 빌리는 거는 이자 안 낸대. 그거 외상값 이자 안 주잖아. 그러니까 전세 집주인이 전세 주는 거는 정말 좋은 거지. 이자 안 주잖아. 돈은 자기가 큰 돈을 받아가 쓰는데 이자를 안 주고, 돈은 나한테 그 세입자가 맡겼는데 나는 그거에 대한 이자를 안 주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간다 그럴 때 뭐 5년이고 10년이고 원금만 주면 되는 멋지다. 이가 집주인한테 너무 좋은 거. 세입자한테도 좋지만 우리나라만 있다 하는.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은 15%에서 머물러 있고, 자본 유보율은 2,400%. PBR이 0점대고 자산이 많다는 소리고, 퍼가 27배, 내가 계산할 때 27배 정도 넣었대. 27배. 배당은 최근에 22년 10월인가 그때 이제 배당 책정회가 820몇 억을 배당을 주기로 해서 배당을 푼다. 이때까지는 없었다. 주식이 5,300만 주에서 5천만 주로 줄어들다. 주식 소각을 했다. 주식을 없앴단 말이야. 그런 건 잘했는데 생각보다 돈은 못 벌고 있다. 돈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고평가란 말이지. 자, 기억해요. 회사가 2005년에 설립, 2005년 더 됐는데 2005년에 설립을 해서 상장 2010년 나겠나? 오래됐네. 아, 더 오래됐는데 이게 뭐 합병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정식적으로 됐는 모양이다. 식품 보관용기, 베베리지웨어, 소형 가전, 쿠기웨어라 그랬고, 연구비는 한 20몇, 0.6%, 0.7%, 0.6%를 쓰고 있는 20m가 얘가 연구비. 얘하고 나하고 왜 달라? 내가 조사회가 준비한 거는 연구비가 얼마고 얘들 28억 정도 썼는데, 네이버 금융이 잘못된지 네이버 금융 잘못됐지 싶다. 내가 이거 금방 공부했잖아, 맞지? 연구비 찾아낼까? 잠깐만 기다려봐. 매출, 연구비, R&D, 연구비 28억이잖아. 28억 맞지? 아, 짜증 난다. 네이버 금융 37억으로 되노. 뭔가 좀 다른데 이렇게 했겠지. 하여튼간에 나는 공시 자료를 봤을 때도 맹 0.7%야. 28억 정도. 그리고 평균 건설연수는 한 7년 정도 된다고 나오고, 평균 급여는 4,100만 원인데 3분기 끝까지니까 한 5,700만 원 정도, 5천 몇백만 원 정도 되겠다, 맞지? 자, 이렇게 주식을 소각한 것도 있고, 자기 자회사들은 거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북경에, 베트남에, 인도네시아, 뭐 미국, 독일 막 이런 데 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노? 재무분석 얘들은 볼 거 없지. 왜? 부채율이 13%인데 뭘 벌럭하노, 맞지? 매출액 자, 봐봐. 매출액은 우상향 돼 있지. 이거 그래프 맞지? 우상향 보이지? 쫙 우상향 돼 있잖아. 영업이익이 우상향이 안 되는 게 문제다. 단기 순이익이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고 있지. 영업이익률이 순이익률도 줄어들고 있지. 이게 문제라는 거지. 자, 재무상태 부채 비율 19%인데 볼 거 없다. 현금 흐름 부채 비율 19%인데 현금 흐름 의미 있나? 의미 없지. 자, 그리고 투자 지표 성장성, 투자 수익률. 봐봐. 매출 총 이익률이라는 걸 원가를 떼고 42%를 남길 수 있다라는 소리인데, 여기서 판관비를 떼야 되거든. 판관비가 떼면 뭐가 나와? 영업이익률이 나오거든. 그러면 42에서 6이 되려 그러면, 43에서 6이 되려 그러면 37%가 판관비라는 소리지. 37 플러스 43원 80%가 뭐야 이거? 80%밖에 안 된다고. 잠깐만. 매출총이 그렇지. 요거 100에서 41을 뺀 게 원가고, 맞지? 58% 정도. 자, 요거는 영업이익은 그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이익률을 빼면은 판관비가 나온다는 소리. 어렵지? 그러니까 매출에서 원가 띄고 판매비 관리비 띄면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럼 거꾸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판관비를 더하고 원가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 매출이 나온다는 소리지. 그러면 영업이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싸게 사든지 원가를, 혹은 비싸게 팔든지, 혹은 그 인건비나 고정비를 줄이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거는 많이 파는 게 제일 쉽고, 제일 어려운 거는 이렇게 원가를 낮추는 게 제일 어렵겠지. 고정비 낮추는 거. 그래서 구조조정하고 고정비를 계속 낮추려고 하고, 물건 많이 파는 게 제일 좋은데, 맞지?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있을 수 있다.
ROE도 2%밖에 안 돼. 리턴 마진율.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너무 낮아. 회사는 딱 좋은데 이게 멀티플 수치가 성장 멀티플 수치가 매출은 우상향하지만 이게 고정 안정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치가 너무 낮아. 그리고 재고 자산 매출 재고 자산 회전율이 1.5회니까 1.한 365 나누기 365 나누기 1.5는 한 240일 만에 이게 재고가 돌아가는데 하여튼 야들은 재고가 물건이 썩는 건 아니니까 맞지? 그건 나쁜 건 아닌데 일단 그런 거 있다. 그리고 매출 채권 그 대손 충당률 매출 채권이 뭐고 물건 팔고 받을 돈이잖아. 그 돈에 빵꾸 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챙겨두는 돈을 대손 충당금이라 그래. 대손 충당률. 그러면 그게 뭐 3%다 2%다 그러면 뭐고 100개 중에 3개는 못 받을 걸 대비해서 미리 돈 챙겨놨다. 못 받으면 이걸로 메꿔놓으면 된다. 그게 얘들 한 3% 정도 돼. 2%에서 3%. 해마다 뭐 조금 변동이 있지만 한 2%에서 3%, 5%. 뭐 1차 밴드하고 거래하는 얼마 전에 우리 뭐 공부했던 기억이 안 나노. 그런 데는 뭐고 얼마 나오? 몇 프로 나노? 0점대 막 이렇게 나오고 뭐 이게 그 바이오가 아니고 그 뭐고 그 피부 미용 그런 거 납품하는 곳은 한 20%대 20%. 10개 중에 100개 중에 20개는 못 받는단 말이야 돈을. 그러니까 병원에 납품했는데 조만한 병원에 납품했는데 폐업해보고 이러면 더 못 받는 거지. 그런 식으로 띵가먹을 확률도 크다. 그런데 걔네들은 기계값이 굉장히 싸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그런 것들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물건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받는 확률도 중요하다. 얘들은 뭐 한 3% 정도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업종 분석, 업종을 뭐 분석할 필요는 동원 시스템, 율천업, 패스, 섹터, 패스, 지분 현황 보자. 지분 현황. 컨슈머 스트레인지 외국계 회사 69% 가지고 있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은 8%를 가지고 있다가 다 팔아제꼈다. 21년 11월에 다 팔아제꼈다. 21년 5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21년 11월에 다 팔아제꼈다. 얼마에 팔았노? 10,000원에 팔아제꼈네. 지금 6,000원인데 와 국민연금 잘한다 맞지? 국민연금 20년 3월에는 6,500원에 샀다. 37억치. 와 인마들 잘한다. 맞지? 6,500원에 산 걸 10,000원에 팔아먹었다. 근데 14억치 산 거는 11,000원에 샀네. 와, 그래도 남았을까, 이거 맞지? 국민연금은 일단 빠졌다. 10% 이상 주주, 5% 이상 주주, 기타 주주, 요렇게 돼 있고, 락앤락, 우리사주, 김연진, 의미 없고, 얘들은 ESG 경영을 한다고 외국계, 이거 봐봐. 지분이, 외국인 지분이 대주주가 69%랑, 그러니까 사모 투자 회사겠지. 걔네들이 나는 이 회사를 천년 만년 내 아들까지 물려주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회사를 굴리지 않는다고. 뭐 어떻게든지 마진 남기고 이렇게 다른 누군가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고 군침을 흘리게끔만 만들고 자기는 그 높은 가격에 살짝 팔고 빠지고 싶은 그런 걸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돈을 사람만 있게끔 돈을 유지하고 있지 막 넉넉하게 돈을 쌓아두지 않는다고. 그래 돈 쌓아준다고 그게 가격을 측정해주나. 그냥 바로바로 쓰니 나지. 그래서 배당을 팍팍 풀고 막 이랬단 말이지. 보통 투자 회사들이 이제 M&A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돈을 다 쓰게 해버린다는.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중고차 팔 때 내 사재로 옵션 이거 많이 넣는데 가격 쳐달라고 하면 안 쳐주잖아. 이거 뭐야 락앤락이 회사를 넘길 때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거는 현금으로 바꾸면 계산돼 가지고 장부에 적기 쉬운데 뭐 현금성 자산이 아닌 여러 가지 뭐 자산들 뭐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거 이런 것들은 계산해달라고 하면 또 계산 또 안 될 수도 있잖아. 맞지?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처분할 거다. 처분해야 되는 게 맞지. 그래가 조금 타이트하게 간단하게 만들. 그래서 얘들은 재물을 보면은 뭐가 돼 있냐면은 깔끔해. 뭐가 깔끔하냐고? 이게 뭐 이렇게 돼. 재무상태표를 보면 뭐고 이거? 뭐 이게 자산이 기타 자산이 금융기관 예치금, 재고자산 이거 뭐고 현금성 자산 말고는 이걸 보면 안 되겠구나. 재무상태표 보면 말고는 뭐 이렇게 돈을 굴린다고 해야 되나? 요 현금 흐름표를 보면 나오겠다. 돈을 굴리는 게 없어. 자 봐봐. 투자활동 현금으로 뭐 금융기관 예치금 감소 있고 예치금 증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찾고 470억 말고는
유형자산 취득하고 이거 말고는 돈을 굴리는 게 없어. 자기가 회사를 물려받고 아버지부터 물려받고 이러면은 지가 꾹 들고 있으려고 배당도 덜 주려고 지가 돈 굴리는 거 많아도 주주들한테 주는 거 별로 없거든. 별로 없었다니까 이때까지. 아따 모토닉 나오네. 모토닉 3,300만 주 중에 회사 대주주가 1,100만 주 가지고 있고 자사주로 1,000만 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또 뭐 누가 해가지고 시중에 풀린 건 한 900만 주. 완전히 품절주지 맞지? 그래 되고 있다. 그러면 자사주 소각을 하든지 락앤락은 그래도 소각을 한다 맞지? 그러고 걔네들은 금융자산을 한 3, 4천억을 굴려. 돈개발도 그렇고 반대로 말하면 돈을 굴릴 수 있다는 거는 여유롭다는 소리지. 부채율이 낮아가지고 돈은 쌓이고 나갈 돈은 없고 회사가 적자 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쌓이잖아 맞지? 1차 현대자동차 1차 밴드면 적자 날 리가 없잖아. 바로바로 현금 결제니까. 현대자동차 팔릴 만큼 또 하고 미리 그 부품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쌓이는 만큼 돈이 쌓이면은 그거를 배당으로 풀고 그거를 뭐 이렇게 공격적인 회사 투자를 한다고 계속 쓰면은 선순환이 되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 배당만 주고 그래도 계속 쌓이니까 이가 맞지? 그런 걸 말하는. 그럼 그 쌓이는 돈을 굴린다고. 이렇게 어디 회사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조합에 투자를 하든지 펀드에 투자를 하든지 막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굴린다고. 돈놀이 하는 거지. 그래서 모토닉 같은 경우는 돈놀이 해가지고 배당금을 마련해서 영업이익보다 거의 금융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이 많아서 거의 한 40% 가까이를 배당금으로 주고 있다. 그건 영업이익은 원가 플러스 판관비 매출에서 원가 플러스 판관비가 영업이익이라면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뭘 빼야 돼? 이자 줄 거 빼야 되고 이자 받은 거 돼야 되고 또 뭐 기타로 들어오는 것도 더해야 되고 기타로 나간 것도 빼야 되고 또 세금 떼야 되고 그럼 뭐가 나온다? 단기 순이익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다르다고. 부채율이 낮은 회사들은 단기 순이익이 높아질 수도 있어 영업이익보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고정 타율이라 보면 되고 야구에 아니면 축구에는 골 결정력 한 경기당 평균 골 결정력이 영업이익이라 보면 되고 순이익은 그날 경기에 따라서 어떤 날은 골을 한 3골 넣었다 어떤 날은 한 골도 못 넣었다 이런 거 순이익은 그러니까 들쭉날쭉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평균적으로 나오는 데이터 순이익은 들쭉날쭉한다. 순이익이 어떨 때는 막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쁠 수 있거든. 어떨 때 좋았던 데는 뭐 이렇게 재무제표 안 보면은 뭐 있는 자산 300억짜리 팔았는데 그게 순이익으로 잡히면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하면 뭐가 나오나? EPS에서 그 지금 주가 나눠보면 뭐가 나오나?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퍼가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멀티플 수치가 변동될 수 있다고. 그만 싸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 보면 안 된다는 거지. 평균적인 수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얘들은 돈놀이 하는 것도 없어. 왜? 사모 회사가 이제 외국계 지분에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회사 돈을 굴려가지고 키울 필요가 뭐 있는 맞지? 임자 좋은 사람 만나가 그 사람한테 파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쓴다라는 거지. 전문 경영한테 몇 개 나가 회사가 이제 팔 정도. 근데요 장점은 매출이 우상향하는데 히트 상품 브랜드 가치도 있고 맞지? 자 그럼 요거 이제 마무리 지보자. 자 끝으로 넘어가가 와 이거 170%나 되나. 자 매출 우상향 영업이익 우상향이라 보기 힘들고 영업이익률 떨어지고 있고 부채 비율은 15% 유보율은 2400% EPS는 들쭉날쭉하고 퍼가 30배 정도 37배 퍼가 37배 40배 가까이 나온다는 거지. 투자하면 40년이 걸려야 이제 본전한다는 소리야. 예, 해마다 벌어들이는 게 40년 걸린다는 소리. ROE가 1이라는 거는 뭐고 ROE가 1이면은 그 100을 투자했을 때 1이라는 거는 100년 걸린다는 소리지. ROE가 10%면 10년 걸린다는 소리고 ROE 30%면 그 뭐고 3년 걸린다는 소리고 맞지? 100을 기준으로. 이건 멀티플 수치가 너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가격 대비 효율이 안 좋다는 거지. 매출 대비 영업이익과 이게 순이익 대비 이렇게 나가는 게 다 좋은데. 자, 그래서 수치를 1부터 10까지 항목을 정했고 항목은 가지고 싶은가, 돈 잘 벌 것 같은가, 지금인가 싸냐, 경영자는 걱정 안 하겠냐, ROE 3%당 1점, 영업이익 4%당 1점 총점을 했고 총점과 상관없이 위험한가, PEG, PSR, GPA, 자식에게 무엇을 돈을 버나 이렇게 항목을 했고
10점보다 5점보다 낮으면은 안 좋은 개인적인 점수, 5점보다 이상은 괜찮은 점수, 5점은 모르겠다라는 점수, 가지고 싶은 거에 6점을 줬는데 그래도 가지고 싶은 이거 브랜드 가치, 락앤락의 브랜드 가치, 브랜드 가치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브랜드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브랜드에서 만드는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에 훼손을 하는 거는 올리는 건 어려워도 훼손하는 건 한순간이니까 아무래도 소재나 이런 것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유해 물질 아무래도 ESG가 아니고 뭐고 환경 생각해야 되고 아무래도 더 좋은 거 쓸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디자인 좀 더 해야 되고 안 그러면 퇴보되니까 그래서 6점 줬고 돈 잘 벌 것 같은 거에서는 포트폴리오가 지금 변화되고 있긴 한데 돈은 잘 벌고 있고 이어서 히트 상품 또 나오면은 뭐 이렇게 또 팡 터지는 거는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꾸준히 팔릴 거란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인가에서는 3점을 줬지.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너무 높다. 주가 가격 측면에서 버는 거에 대비해서 주가가 높다 생각했고 싸냐에 1점을 줬는데 퍼 37은 싼 게 아니다. 이게 매출이 작년 대비 작년 팬데믹이라 하더라도 매출은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지. 부채율 낮고 다 좋은데 원가율도 58%면 괜찮지. 근데 판관비가 이거 39%가 들어가서 영업이익이 1%가 나온다는 거는 아까 전에 판관비 봤을 때는 광고 선전비 이쪽에 한 60억 쏟아붓는 게 그 좀 컸지만 안 팔린 것도 있고 맞지.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매출 영업이익이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아니면 매출을 더 올리든지. 그래서 멀티플이 너무 안 나온다. 1. 자, 그리고 이거 세계적으로 파는데도 뭐 세계적으로 팔아서 멀티플을 좀 더 줄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1이 뭐 37이 뭐고 37이 맞지? 그럼 요거보다 37이니까 37에 10이 되려 그러면 최소 매출이 3배가 증가된다는 소리잖아. 똑같이. 그럼 최소 매출 1조가 돼야 멀티플이 한 10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맞나? 그렇게 계산하면 맞나? 맞을게야 맞지? 그러면 매출 1조 정도 돼야 한 멀티플이 10이 된다는 소리인데 10이면은 적당하고 맞지? 하여튼 간에 싸진 않다고 비싸다고 판단했고 경영자의 점수는 7점을 줬지. 전문 경영인이겠지만 또 사모 투자 회사이고 이거 하지만 자사주 소각했는 걸 크게 줬다. 자, 부채율 거의 없게 만들어 놓은 것도 높은 점수를 줬고 걱정 안 하겠냐에는 걱정할 게 없지. 주가가 지금 주가가 좀 높은 거 비싼 거 말고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 하여튼 이런 회사는 고객과 바로 연결돼 가지고 매출이 뻥 튀기 때문에 락앤락 그거 히트 상품 하나 터져버리면 박살 나는 건데 또 이렇게 카피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브랜드 요거는 의될지 모르겠다 맞지? 하지만 ROE는 지금 나온 수치로 계산하면은 ROE는 1% 1점을 줬고 영업이익률 1%라서 1점을 줘서 총점 32점 4점 평균 점수 M 나누기 8 위험한 거에서는 8점. 위험할 게 없지. 브랜드 가치 있고 이때까지 해온 거 있고 포트폴리오도 식품 보관용기, 베베리지웨어, 뭐 텀블러 같은 거, 소형 가전, 뭐 에어프라이기, 뭐 이런 것도 쌀통, 전기 쌀통, 진공 쌀통, 쿡웨어, 후라이팬, 뭐 이렇게 냄비 이런 거 있고 이런 게 골고루 30%, 31%, 14%, 11% 그 포트폴리오로 딱 골고루 포진돼 있기 때문에 이거 팔리고 와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뭐 위험할 것도 없다. 부채율도 낮고. 자, 베트남 매출 상승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매출 상승하고 있고 중국 매출 상승. 베트남 매출이 작년에 389억에서 598억으로 200억 증가했고 중국은 200억 하락했고 대한민국은 한 20억 하락했고 미국은 한 100억 하락했고 독일은 한 30억 하락했고 전체적으로는 한 5억 작년보다 하락했는데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기타는 상승했다. 그러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뻥 터지고 있다. 인도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다. 뭐 PSR 수치로는 0.6이고 이걸로는 저평가 수치지 0.6이면 GPA 수치로는 23%. 그러니까 원가 대비 자산율 매출 총이익 나누기 총자산이니까 원가를 뺀 거에서 총자산 비율로는 23%를 벌여야 된다는 소리인데 해석을 못하겠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다시 말하지만 락앤락은
히트 상품 지금도 세계적인 히트지만 맞지? 우리나라에서 히트고 세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게 무언가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어울려져 가지고 지금 매출의 3,800억 한 1조 가까이 3분기 1조 한 1조가 넘어가면은 지금 멀티플 37배가 한 10배, 15배, 한 20배 가까이는 뭐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나오면은 적당한 가격이고 지금은 비싸다. 회사는 괜찮은데 맞지? 회사는 괜찮은데 비싸다. 끝.